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분명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머리가 꽉 조여오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크게 무리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은 축 처지고 목과 어깨가 욱신거려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가족에게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 자다가 갑자기 숨소리가 뚝 끊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날이면 하루 종일 멍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 그냥 어디든 앉아서 쉬고만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 이것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엔진과 같습니다. 낮에는 작동하고 밤에는 쉬면서 스스로를 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비 시간에 기도가 막혀 뇌로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엔진은 매일 밤 조금씩 마모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늦게서야 드러난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자는 도중 갑작스러운 뇌졸중이 찾아오거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뒤에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손상들이 단 한 번도 눈에 띄지 않게 매일 밤 단지 잘못된 수면 자세 하나 때문에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잠잘 때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뇌와 심장 그리고 혈관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60세 이상에게 가장 안전한 수면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보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과 너무 닮아 있다고 느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새로운 병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쌓여온 손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김영자였고 남편이신 박성호 씨와 함께 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얼굴에 피로와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김영자 씨는 요즘 들어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지러워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새 누가 목과 어깨를 잡아당긴 것처럼 통증이 심했고 8시간을 자도 전혀 쉰 것 같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검사 결과였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었고 혈당도 정상이었으며 심장에도 뚜렷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사 수치만 놓고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경험상 몸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김영자 씨의 남편인 박성호 씨를 바라보며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 아내분이 코를 고시나요? 박성호 씨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코를 아주 심하게 고는데 가장 무서운 건 코를 골다가 갑자기 완전히 조용해지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숨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를 세게 흔들어 깨워야 했고 그러면 아내는 물속에서 막 나온 사람처럼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잠들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면 중 호흡 장애였고 더 위험한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바로 그것, 수면 자세에 있었습니다. 제가 김영자 씨께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묻자 그녀는 아주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생을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 잤고
그게 허리에 좋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툼하고 높은 베개를 사용해야 잠이 잘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좋은 습관들이 60세를 넘기면서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씁니다. 60세 이후만 계산해도 수십만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누워 있느냐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는지, 심장이 과부하를 겪는지, 혈관이 매일 밤 눌리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식단을 관리하고 운동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밤은 몸이 낮 동안의 손상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가 막히고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다면 아침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 또 하나의 손상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김영자 씨는 다행히도 너무 늦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수면 자세를 바꿨을 뿐인데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와 제가 그녀에게 안내했던 방법들이 바로 앞으로 여러분께 차례로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 하나가 조용히 건강을 빼앗을 수 있다면 올바른 수면 자세 하나는 앞으로의 수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씨의 수면 습관 이야기를 들은 뒤에도 저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환자들, 특히 60세가 넘은 분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자 씨와 박성호 씨께 잠시 더 남아달라고 부탁드리고 밤에 자는 동안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았습니다. 김영자 씨는 잠드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이유 없이 한밤중에 자주 깨곤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가슴이 답답해 잠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어야 숨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꽉 조여오는 듯 아프고 몸이 휘청거릴 때도 있으며 가끔은 가벼운 메스꺼움까지 느낀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증상들이 낮 동안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대부분 잠에서 깬 직후에 집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한 번도 떠올려 보지 않았을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주무시는 동안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세요? 김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상한 꿈을 자주 꾼다고 말했습니다. 물에 빠져 숨이 막히는 꿈, 가슴이 무겁게 눌리는 느낌이 들다가 깜짝 놀라 깨며 헐떡이는 꿈 말입니다. 그런 꿈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산소 부족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두 분께 우리가 잠을 자면 특히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온몸의 근육이 이완된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젊을 때는 목 주변 근육이 아직 충분히 강해서 기도를 잘 지탱해 줍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서 이 근육들은 서서히 약해지고 우리는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똑바로 누워 자게 되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젖 뒤쪽의 연조직이 뒤로 쏠리면서 마치 문이 내려앉듯 기도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공기가 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산소 부족에 가장 민감한 기관은 뇌이기 때문에 뇌는 즉각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혈압은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몸은 여전히 자고 있는 중이지만 내부에서는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까지 반복됩니다. 저는 박성호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분이 코를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은 잠이 더 깊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가 완전히 닫힌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 뒤에 김영자 씨가 컥 하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이 바로 몸이 아주 위험한 산소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는 찰나입니다. 박성호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혹시 아내가 숨을 멈춘 채로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서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영자 씨를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수면 중 뇌졸중이나 심정지 위험이 일반인보다 몇 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의학 연구들은 수면 중 호흡 장애가 뇌혈관 질환과 중증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그 위험은 더 큽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런 사고의 상당수가 밤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환자도 가족도 제대로 대응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심장이나 혈관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자 씨의 뇌였습니다. 정상적인 수면 상태에서는 뇌가 매우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특수한 시스템을 통해 뇌척수액이 활발히 순환하며 하루 동안 쌓인 독성 노폐물들을 씻어냅니다. 하지만 산소 부족과 잦은 각성으로 이 과정이 계속 방해받으면 뇌는 충분히 청소되지 못합니다. 저는 김영자 씨께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조용히 서서히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는 변화가 아니라 본인조차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조금씩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그제야 김영자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고 방금 한 말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수년간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부터 극심한 통증이나 큰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작은 물줄기가 오랜 시간 동안 집의 기초를 조금씩 깎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기초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설명한 뒤에도 저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자 씨와 박성호 씨가 이 문제의 뿌리가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수면 자세와 습관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온전히 이해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영자 씨께 제가 고령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을 전했습니다. 30살 때 맞았던 것이 60살에도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변하지만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하지 않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김영자 씨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자는 방법만 바꿔서 심장과 뇌를 지킬 수 있다면 어렵더라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김영자 씨가 가장 중요한 단계, 즉 스스로를 살리기 위한 수면 자세의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김영자 씨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60세가 넘으면 아무리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계속해서는 안 되는 수면 자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김영자 씨가 자신의 상태가 단순한 노화로 인한 피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 뒤 저는 60세 이상 많은 분들이 평범하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몸을 조용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수면 자세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영자 씨께 여러 수면 자세 가운데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자세는 바로 천장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가 척추나 허리에 좋다고 믿고 있고 김영자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목 안쪽과 가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똑바로 누워 자면 중력이 그대로 기도 쪽으로 작용합니다. 혀와 목젖 뒤쪽의 연조직이 뒤로 밀리면서 마치 무거운 커튼이 내려오듯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목 주변 근육이 충분히 강해 이 통로를 지탱해 주지만
60세를 넘기면 근육이 약해지고 반응도 느려져서 약간의 압박만 있어도 기도가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김영자 씨께 똑바로 누운 채 잠들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는 것은 공기가 이미 좁아진 길을 억지로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코골이가 갑자기 멈추는 순간 그 길은 완전히 막힌 상태가 됩니다.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면 혈중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뇌와 심장은 즉시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사람을 완전히 깨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몇 초 정도만 깨어나 크게 한 번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잠에 빠져듭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기억은 전혀 없지만 몸은 이미 수십 차례의 질식 상태를 겪은 뒤입니다. 저는 박성호 씨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도중 갑작스럽게 심정지나 뇌졸중을 겪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심장과 뇌가 수년 동안 매일 밤 반복적으로 혹사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저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흔한 또 하나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지나치게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씨는 자신이 쓰고 있는 베개가 일반적인 베개보다 훨씬 두껍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베개가 높아야 잠이 잘 오고 목이 덜 아픈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과도하게 앞으로 굽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목 부위에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매일 밤 몇 시간씩 목이 꺾인 상태로 유지되면 이 혈관들이 지속적으로 눌리게 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고령자의 경우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상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저는 김영자 씨께 아침마다 나타나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혈압 때문이 아니라 밤새 뇌가 혈액 부족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영자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평생 사용해온 익숙한 베개가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어서 세 번째로 고령자가 절대 지속해서는 안 되는 수면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여전히 얼굴을 베개에 파묻어야 잠이 잘 온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엎드려 자면 목이 한쪽으로 심하게 비틀린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되고 경추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흉곽이 눌리면서 호흡 자체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저는 특히 안과 질환이 있는 분들, 그 중에서도 녹내장이 있는 경우 엎드려 자는 자세가 눈 안의 압력을 크게 높여 시신경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치르기에는 너무 큰 대가입니다. 피해야 할 자세들을 충분히 설명한 뒤 저는 김영자 씨와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는 것이 안전한가요? 저는 김영자 씨께 60세 이상에게 가장 안전한 수면 자세는 바로 옆으로 눕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똑바로 눕지 않는 것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혀와 연 조직이 뒤로 처지지 않아 공기가 훨씬 수월하게 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눕는 자세의 장점은 호흡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뇌 속의 매우 중요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 규칙적으로 정화되지 않으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쌓여 결국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잘 때 뇌 속 액체의 흐름이 똑바로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을 때보다 훨씬 원활합니다. 쉽게 말해 뇌를 하나의 집으로 본다면 옆으로 눕는 자세는 물이 쓰레기를 밖으로 잘 쓸어내리도록 문을 제대로 열어주는 것이고 똑바로 눕는 자세는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김영자 씨는 아주 집중해서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수면 자세가 기억력이나 치매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뇌에 좋다는 약만 찾지만 뇌가 진짜로 회복되는 순간은 제대로 쉬고 제대로 정화될 때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는 위산 역류가 잦은 분들의 경우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왼쪽이나 오른쪽 중 어느 쪽이 더 편한지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김영자 씨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데 익숙했는데 지금 와서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한다면 뇌와 심장을 지키기에 늦은 때는 절대 아닙니다. 복권 2세.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저는 허리가 아프지 않고 어깨가 결리지 않으며 밤새 뒤척이지 않고 옆으로 잘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간단한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들이 바로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공유할 내용입니다. 김영자 씨에게 안전한 수면 자세에 대해 설명을 마친 뒤에도 저는 상담을 서둘러 끝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습관을 유지해온 사람에게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영자 씨는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옆으로 자면 허리가 더 아프지는 않을까요? 그러다 잠을 못 잘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르게 옆으로 눕는다면 허리가 아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척추와 관절이 더 잘 쉬게 된다고요. 문제는 옆으로 눕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옆으로 눕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김영자 씨께 아주 천천히 한 단계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의 시작 자세입니다. 침대에 누울 때는 왼쪽이나 오른쪽 중 본인이 더 편하게 느끼는 쪽으로 옆으로 누우면 됩니다.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저는 작은 베개 하나를 가져와 김영자 씨의 두 무릎 사이에 놓아주었습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다리가 겹쳐진 상태로 지지점이 없으면 골반이 비틀어지고 그 부담이 허리로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얇은 베개 하나만 있어도 척추는 밤새 자연스러운 일직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큰 베개를 하나 건네주며 가슴 앞에 안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워 잘 때 어깨가 아픈 이유가 자세가 틀려서가 아니라 위쪽 어깨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베개를 안으면 어깨가 지지되고 가슴이 열리면서 호흡도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머리 베개의 높이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베개는 높을 필요가 없고 옆으로 누웠을 때 목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받쳐주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위로 꺾이거나 아래로 떨어지면 다음날 아침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씨는 제 안내대로 직접 누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불편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 동안은 자는 도중 무의식적으로 다시 똑바로 눕게 되더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에는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저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덧붙였습니다. 저녁 늦게 과식하지 말고 식사 후 바로 눕는 행동은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 똑바로 눕거나 잘못된 자세로 누우면 호흡과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돌아가기 전 김영자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최소한 일주일은 꼭 실천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 일주일만 지나도 변화가 느껴질 것이라고 답해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김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숙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도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2주 후 김영자 씨는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박성호 씨도 함께였는데 그의 얼굴 역시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아내의 코골이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밤중에 숨소리가 닛는 무서운 순간들도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찾아온 김영자 씨를 저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얼굴빛은 훨씬 좋아졌고 눈빛은 또렷했으며 미소는 밝았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자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낮 동안 머리가 맑고 깜빡 잊는 일이 줄었으며 일상생활을 할 에너지가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약을 먹어야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자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네요. 옆에 서 있던 박성호 씨도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변화는 안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아내가 숨을 멈추지 않을까 걱정하며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는 이유는 그녀가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수많은 고령자들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매일 밤 똑바로 누워 자고 높은 베개를 사용하며 익숙한 아침 두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매일 밤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모두 기억합니다. 오늘 밤부터 아주 조금만 다르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개의 높이를 점검해 보세요. 무릎 사이에 놓을 작은 베개 하나를 준비하세요. 침대에 누울 때는 옆으로 누워 몸이 제대로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의 느낌을 살펴보십시오. 일주일 뒤를 비교해 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제가 왜 수면 자세를 그렇게 강조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잠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3분의 1이 망가지면 남은 3분의 2 역시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약을 처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되는 올바른 습관보다 강력한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면 자세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평온한 잠과 더 건강한 내일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